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학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차차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조정경기장에 왔어요. 작년에 전기차 밴 리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니고 밴 캠핑카, 제가 국산 전기 미니밴이라고 소개를 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던, 사실 국산에서 판매만 할 뿐 실제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중국산 전기 미니밴이었는데요. 다니고 밴 영상을 찍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폭스바겐에서 ID 버즈라는 전기 미니밴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폭스바겐에서 ID 버즈가 출시된 건 아니고요.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SUV인 ID4가 국내에 출시가 돼서 폭스바겐 ID4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오늘은 전기차 차차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차박하기에 정말 좋은 차는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다. 히터나 에어컨을 시동을 켜지도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박하기에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 폭스바겐의 ID4는 차박하기에 얼마나 좋을지, 실내 정보는 또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차박할 때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ID4를 끌고 차차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전면부에 보면 흡사 신형 1호 전기차 같은 그런 모습이고,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간 주행등이 나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가 방향지시등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전조등이 약간 파라메트릭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등이 이 가운데를 거칠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릴은 여느 전기차처럼 딱히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폭스바겐 차를 몰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원래 로고가 입체적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달려있고, 카메라를 이 로고 아래쪽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이제 뭐 어댑티브 크루즈나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저는 옆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EV6와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이에요. EV6처럼 유선형으로 볼록볼록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미등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LED 램프 하나가 아니라 층이 있어요. 층이.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등을 깜빡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ID4 같은 경우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게, 시트에 앉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시트에서 일어나는 순간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넣어도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라이팅으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나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도 시동을 꺼도 이게 시동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조용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폭스바겐이 안전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걸 위한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D4가 아이오닉 5와 EV6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외관에서 기본적으로 루프렉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도 SUV인데 이 루프렉이 없어요. 하지만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루프박스나 가로바 같은 거 설치하기 좋게 루프렉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상세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차와 비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오닉 5와 비교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일단 차량의 전폭 ID4 같은 경우에는 1850mm입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1890mm입니다. 3cm 정도 차이가 나죠. 전폭에서는 아이오닉 5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장은 ID4 같은 경우에는 4585mm,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4635mm입니다. 5c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차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전고. ID4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1620mm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1605mm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공차 중량에 대해서 사실 비교를 하질 않는데, 아무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전비나 완충 시 몇 킬로 가는지 이런 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차 중량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ID4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좀 무거워요. 무려 2144kg이 되고요. 아이오닉 5는 1945kg에 무려 200kg가 차이가 나요. 완충 시 주행거리 어떻게 될까요? ID4 같은 경우에는 완충 시 405km를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58km를 가요. 대략 50km 정도가 차이가 나죠. 전기차에서 50km 굉장히 크거든요. ID4가 배터리 용량이 5kW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완충시 주행거리가 50km가 낮은 이유는 이 무거운 공차 중량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ID4 차주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05km를 간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420에서 430km까지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이오닉 5랑 주행거리가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들어가서 실내는 어떤지 실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타면 이렇게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밟는 순간 시동 걸리는 거 보이시죠? 시동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내려볼게요. 문을 열었을 때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시트에서 엉덩이를 딱 떼는 순간 보이시나요? 시동 꺼지는 거. 이 시트에 이 무게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시트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 그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타면 이렇게 ACC는 켜져 있는 상태이고 브레이크를 쫙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전기차 뭔가 좀 미래차 같은 느낌이 이런 데서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의 스티어링 휠이고요. 밑에 보면 D컷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디어 조절하는 버튼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는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눌러지는 버튼이 아닙니다. 눌려지는 버튼이 아닌데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터치인데 햅틱을 적용해서 눌러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확실히 내가 눌렀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이런 형태로 스티어링 휠은 되어 있고, 계기판이 특이해요. 계기판이 크기가 이래요. 5.3인치라고 합니다. 5.3인치. 제 아이폰보다도 작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게 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작으면 되게 보기가 싫거든요. LCD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보기에 되게 좋습니다. 딱 필요한 정보만 심플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기판 옆에 보면 이 레버가 기어 노브입니다. 이렇게 돌림 방식이에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로 바꿨고요. 지금 후진 모드로 바꿨고, 그리고 중립, 파킹은 여기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파킹 모드가. 그리고 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큰 12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단출하게 하고 12인치짜리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따로 이렇게 들어놨어요. 버튼이 큼직큼직만 하니 되게 보기 편하고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칭찬하는 거는 화면만 크고 버튼들은 조그만하게 해서 버튼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버튼을 둬가지고 컨트롤하기에 되게 편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ID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와야 되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아래에 보면 이거 뭔가 온도를 바꾸는 거 같죠? 누르면 바뀌네? 쓱 문질러도 바뀝니다. 햅틱 반응이 없어서 터치 실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볼륨 조절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질문질도 되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온도 조절 문질문질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여타 버튼들도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신기한 게 비상등도 터치입니다. 이것까지 터치를 할 필요가 있었나? 얘는 그냥 물리 버튼을 해주지. 실내등도 터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터치는 뭘까요? ID4는 테슬라처럼 루프 글라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 글라스 커버를 열었다 닫렸다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이렇게 송풍구가 있고요. 컵홀더가 보입니다. 여기는 가볍게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끼울 수 있는 홈이 있고요. 여기 아래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고 USB-C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컵홀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처럼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두고 다닐 수 있도록 아예 닫을 수도 있습니다.
ID4는 1열 레그룸은 제가 이렇게 쩍벌을 해도 아주 편할 만큼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시트가 기본적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조 가죽이고 등받이는 스웨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허리를 딱 받쳐주는 쿠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세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안마의자처럼 바람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열에 왔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운전하기 편한 시트 포지션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레그룸이 181 기준에서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룸은 거의 딱 맞아요. 주먹 하나 정도 딱 들어갈 정도로. 근데 뭔가 의자가 너무 딱 서 있는 기분이네요. 엉덩이를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앉아야 되고, 앉은 게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합니다. 이 엉덩이를 조금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앉으니까 괜찮네요. 여기서 또 EV6와 아이오닉 5와의 차이가 있는데요. ID4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나 슬라이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좀 더 이렇게 뒤로 눕고 싶다, 좀 더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싶다,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2열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앞에 보면 굉장히 광활합니다. 제 생각에 루프 글라스 영향인 것 같아요. 천정이 이렇게 빵 뚫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고 굉장히 광활해 보입니다. 여기 조명도 물리 버튼이 아니라 여기조차도 이렇게 터치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루프 글라스가 있다 보니까 사이드 쪽에 이렇게 실내등이 배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ID4는 2열 열선 시트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 콘솔이 없었잖아요. 센터 콘솔은 없었지만 여기 2열 공조 장치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USB-C 포트가 2열 사용용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공조 장치가 가운데 있는 것도 아쉬운데 너무 아래쪽에 있어요. 아이오닉이다 EV6 같은 경우에는 P필러 쪽에 공조 장치가 있잖아요. 바람 조절하기도 좋고 2열 시트를 평탄화를 했을 때 에어컨이나 히터 쐬기가 되게 좋았는데 ID4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게 있어요. 진짜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2열 평탄화하면 에어컨이나 히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 보통 대형차나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2열 공조장치가 따로 있잖아요. ID4도 2열 공조장치 통풍구 바로 아래쪽에 2열만을 위한 이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프렁크를 아직 안 봤어요. 전기차라면 또 프렁크죠. 프렁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힘들어. 아니, 프렁크가 유압식이 아니었어. 아니, 이런 데서 이거 여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되게 뚜껑이 무거워가지고. 아무튼 자, 프렁크. ID4는 프렁크가 없습니다. EV6처럼 조그만하게라도 만들어 놓지. 트렁크는 전동식 테일게이트예요. 다행히. 제가 조금 특이하게 본 거는 트렁크 문이 한 60도 가까이 이렇게 열리네요. 여기 사이드에 이 빈 공간에도 뭔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네트도 있고, 이 평탄화 하판 밑에 뭔가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 이게 1단이고요. 여기 또 열면 또 있어요. 트렁크가 없는 대신에 뭔가 넣을 게 있다면 여기 넣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자, 그러면 과연 차박할 때 적당한 공간이 나오는지 평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살짝 기울임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차박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트렁크 거치대를 일단은 뺐습니다. 이 정도의 차박 공간이 나옵니다. 확실히 EV6보다는 실내 전고가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고 자체가 아이오닉 5보다 1.5cm 정도 더 높았었는데 과연 이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떨지. 저같이 181cm라고 하면 다리 딱 안 벗어나고 고개가 딱 맞습니다. 실내 전고는 생각보다 좀 좁은 것 같고 폭도 살짝 좁습니다. 옆으로 누워 볼게요. 이렇게 누우면 이런 뷰가 나옵니다. 와, 진짜 이 루프 글라스는 물건입니다. 물건. 밤에 차박할 때 차 안에서 따뜻하게 히터 켜놓고 별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에는 어디든 이렇게 세워놓고 하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내 전고가 낮은데 이게 모든 걸 다 용서하네요. 폭이 좁아서 두 명이서 차박하긴 힘들 것 같고, 한번 앉아볼까요? 실내 전고 조금 걱정되는데? 역시 ID4가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편편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렁크 쪽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아예 이렇게 열어놓고 트렁크 문 있는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던지, 이 형태로는 되게 편하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걸터 앉아서 풍경을 감상을 한다던가 이런 건 괜찮은데, 턱이 좀 낮기 때문에 여기에 앉기에는 불편하고, 아예 여기에 앉으면 그나마 좀 낫긴 한데 2열 시트가 두꺼워가지고 여기에 앉아도 허리를 쫙 펴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살짝 데이는 정도. 자, 그러면 실내 중고가 얼마나 나오는지 줄자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기준 제일 높은 거, 바닥 기준은 제일 낮은 거. 83cm 나오네요. 83cm. 니로랑 실내 정보가 똑같네요. EV6보다는 낮은 것 같고 아이오닉 5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점을 또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순간 시트의 무게 센서 때문에 시동이 탁 꺼져요. 꺼지고 나서 일부러 공조장치를 켜가지고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30분밖에 안 갑니다. 촬영한다고 옆으로 눕고 하는 사이에 공조장치가 꺼지더라고요. ID4는 캠핑 모드가 없나? 하고 봤는데 아이오닉이나 EV6 또는 테슬라처럼 캠핑 모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박할 때 전기차의 장점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운전석에서 딱 내리는 순간 시동이 꺼지고 즉시 공조장치 설정을 해가지고 공조장치를 켜놓으면 히터나 에어컨을 일단 30분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히터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동을 거는 것도 방법이고요. 공조장치 예약을 걸 수가 있어요. 예약은 총 2개를 걸 수가 있고요. 이 예약을 걸면 2시간 동안 공조장치가 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 체크해가지고 3시에 켜지고 5시에 켜지고 이러면 3시에서 2시간 동안 돌고 또 5시에서 2시간 돌고 총 4시간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4시간 뒤에는 어떻게 되나? 또 꺼집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아이오닉 5랑 EV6에 비해서 또 큰 단점 하나 있죠. V2L이 없습니다. 이 외산차 같은 경우에는 V2L 기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ID4 역시도 V2L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폭스바겐의 첫 전기 전용차 ID4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이오닉 5와 EV6를 대체할 차박하기 좋은 전기차가 드디어 나온 건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국내산이 아닌 외산 전기차들의 공통점, V2L이 없는 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고, 두 번째, 폭스바겐 ID4는 운전석에서 엉덩이를 떼자마자 시동이 꺼지고, 강제로 뭐 공조장치 돌려서 시동을 켜도 30분 안에 시동이 완전히 꺼져서 공조장치도 꺼집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이긴 하겠지만, 그럴 거면 캠핑 모드라도 만들어 주든지. 캠핑 모드도 없고 그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문제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을 할 때 이 전기차의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아쉬웠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SUV인데 아이오닉 5랑 EV6는 이 루프렉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루프렉이 있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루프가 테슬라처럼 글라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풍경 좋은 데 가서 하늘을 보거나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예뻐요.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차박 영상이나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